남편의 사진첩 속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여자. 그건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내 결혼이 시작된 이유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미소한 줌 이야기에서 남편의 사진첩에서 내가 모르는 그녀가 나왔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 남편의 손때 묻은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 청춘의 시간들이 조용히 눌러 담겨 있었다. 나는 낡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시절의 남편, 아니 그 시절의 그 사람을 마주했다. 젊고 해맑고 어딘지 날카롭고 단단했던 남편의 얼굴.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 시절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 사람의 반듯한 옷매무새도, 어색한 미소도, 나를 부르던 눈빛도.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낯익은 얼굴, 너무도 익숙한 그 웃음, 그 옆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여자. 그건 내 가장 친한 친구 미정이었다. 그 순간 내 뒷목이 서늘해졌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언제 찍은 거지? 왜 이 사진을 난 지금에서야 보게 되는 걸까? 나는 곧장 남편에게 물을 수도 없었다. 남편은 요즘 부쩍 기억을 놓친다. 혼잣말이 잦아졌고 어떤 날은 내 이름조차 더듬는다. 마치 마음에 묻어둔 오래된 비밀들이 자꾸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사진을 꺼내들고 물으면 그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억 속에서 꺼내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정리가 왜 거기 있었던 거니? 왜 내 남편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지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국에 밥을 말았다.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그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누구나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말하지 못한 사람이 내 친구였다면,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내가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다면 그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우리의 시작이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관계의 순서였다. 나는 조용히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우리 예전에 어디서 만났었지? 남편은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허허 웃었다. 글쎄 옛날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네. 당신이 먼저 나한테 밥 사줬었지 않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장난기 섞인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무해했지만 오늘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기억 속에 그녀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녀와의 기억이 모두 지워졌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사진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사진은 언젠가는 발견됐을 것이고 나는 지금과 똑같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이다. 나는 미정과의 추억을 곱씹었다. 우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늘 붙어 다녔다. 그녀는 웃을 때 눈이 휘어졌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대학도 같이 갔다. 하지만 졸업 즈음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 우리는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땐 그냥 그렇게 멀어졌다고 생각했다. 사는 게 바빴다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혹시 그녀가 떠난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었다면? 나는 방금까지 보지 않으려던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내가 있었다. 나와 남편 그리고 미정 셋이 함께 찍은 사진.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지만 사진 속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둘은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모른 채 가로막았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미정은 웃고 있었다. 왜 이제 알았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잠에서 깨 눈시울이 젖은 이불을 덮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묻지 않았다. 그 사진 한 장이 내 마음을 찢었지만 나는 아직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말을 아꼈고 눈을 돌렸고 가끔은 일부러 귀를 막았다. 사진 속 그녀와 남편의 손길을 본 순간부터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조그만 틈을 느꼈다. 아니, 틈이라기보단 금이었다. 갈라지고 있었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금은 퍼져가고 있었다. 다만 나는 그것을 감추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척, 들리지 않는 척. 사람은 참 간사하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진실이 삶의 구석구석을 잠식해가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그 진실이 틀리길 바라게 된다. 나는 그 사진이 우연한 장난이었기를 바랐고 그녀와 남편 사이가 지나가는 친밀감이었기를 원했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너무 커져버릴까봐. 남편은 변함없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 텃밭을 돌봤고 점심이면 의뢰 같은 TV 채널을 틀었으며 저녁이면 국에 마른 밥을 후루룩 넘기며 잘 먹었어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바라보며 점점 낯설음을 느꼈다. 그의 말,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 그녀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다. 여보, 미정이 기억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자연스럽게 던진 척했지만
내 안은 숨이 막혔다. 남편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 표정이 딱히 바뀌진 않았지만 확실히 멈칫했다. 미정이라, 아, 너랑 친했던 친구 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국을 한 숟갈 더 떴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엔 그녀가 없었다. 그녀와의 추억도, 이름도, 아무런 감정도. 그건 너무나 의도적인 공백 같았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였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우린 셋이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그녀와 나는 붙어 다녔지만 남편과는 따로였다. 그러니 그 사진은 그들 둘만의 순간이었다. 나는 잊고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녀는 그 시절 사랑에 빠져 있었다. 우린 늦은 밤마다 맥주캔을 나누며 연애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이야기했다. 그 사람 말이야. 눈이 참 깊어. 말을 많이 안 해. 근데 웃을 때 참 따뜻해. 나는 그게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녀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 내 남편일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미정이 울면서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울다가 웃고 다시 울면서 내게 말했다. 만약에 너랑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떡할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둘 다 너무 다르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녀의 마지막 SOS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그 말을 그저 술주정쯤으로 치부한 나쁜 친구였다. 그녀는 그 후 며칠 만에 사라졌다. 연락도 편지도 어떤 말도 없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그녀의 이름을 들은 이후로도 그 어떤 감정의 떨림도 내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말 없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걸.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가, 굳은 인매, 세월이 눌러놓은 이마. 한때는 누군가의 설렘이었을 이 얼굴이 지금은 모든 걸 참고 견뎌낸 표정이 되어 있었다. 그가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우리는 함께했고 아이도 키웠고 계절도 건넜다. 하지만 그 시작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날들을 다시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묻고 싶다. 그는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녀를 잊기 위해 나를 사랑하려고 애쓴 걸까? 결혼식 당일 나는 행복했다. 정확히 말하면 행복하려 애썼다. 마음속 어딘가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지만 그게 사랑 때문인지 준비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 그땐 알지 못했다. 하객들이 웅성이고 엄마는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눈가를 훔쳤고 신부 대기실은 친구들과 친척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정은 없었다. 그녀는 내 들러리였다. 가장 친한 친구였고 예식 전날까지도 함께 드레스를 고르며 웃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그녀는 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다. 지각이거나 갑작스런 가족일. 나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수십 번을 들었다. 하객들은 웃고 꽃은 피었고 음악은 흘렀다. 나는 미정 없는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건 그녀의 사정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미안해서 연락을 못한 걸 거라고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본 지금 그날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사진첩을 꺼냈다. 이번에는 구석에 던져뒀던 오래된 상자까지 뒤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통의 봉투도 없이 접힌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미정의 글씨였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그게 나로 인해 아픈 일이더라도. 그러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어줘요. 내가 없는 그 결혼식에서도 손이 떨렸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과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걸 버리기로 했던 것이다. 그를, 우정을, 그리고 나를. 여보, 나는 그날 밤 다시 남편을 불렀다. 그는 책을 보던 손을 멈췄고 나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기억나?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 드레스 정말 예뻤지? 나는 너무 떨려서 손이 땀이 다 나고 말이야. 그때 미정이 안 왔었지. 남편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1초가 길게 느껴졌다. 그래, 아쉽더라. 왜 안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그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너무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그는 모른다고 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을 그날부터 해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미정을 떠올렸다. 그녀가 사라진 후 한 번도 내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 결혼식 뒤로 그녀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그런 그녀를 차마 찾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몰랐던 첫사랑의 이름이었고 내 결혼식의 유일한 불청객이자 결석자였고 내 남편의 그리고 내 과거에 어긋난 첫 페이지였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녀를 찾아야겠다.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혹시 세상에 없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이 물음표 하나만큼은 정리하고 싶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는 오래 묵은 마음을 꺼내듯 조심스레 미정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고 함께 다녔던 대학 동문 카페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하나, 둘, 셋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며 나는 그녀가 남긴 표정과 말투, 그리고 사라질 듯 남아있던 향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속이 깊었고 한번 결심하면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내게 내어준 것이다. 어떤 말도 없이, 어떤 요구도 없이, 어떤 상처도 보여주지 않고.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옛 친구가 운영하던 동네 책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거긴 우리 셋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정미정 씨에 대해 아시나요? 예전에 여기 자주 오던 사람인데. 책방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기억나요? 이따금 책을 사가시곤 했죠. 혼자 조용히 책을 보고 꼭 손글씨로 쪽지를 끼워놓고 가셨어요. 나는 놀라 물었다. 쪽지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전부 모아뒀어요. 그 쪽지들이 워낙 따뜻해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숨이 멎을 듯한 심정으로 그 상자를 열었다. 거기엔 짧은 말들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기억은 남아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아도 마음은 늘 함께였어요. 그가 행복하길, 그녀가 따뜻하길, 그리고 내가 잊혀지길.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는 책방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해 그 쪽지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쪽지 한 장을 꺼냈을 때 거기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나는 이제 떠나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을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내어준 그날부터 나는 이미 나의 삶을 다 살았어요. 정미정.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없었다. 책방 주인은 말했다. 몇 달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혼자 살던 고시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감정이 아니라 무력감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찾아갔는데, 이제야 알았는데, 이제야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했고 잠든 얼굴은 어릴 적처럼 순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평생 꺼내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을 오늘 처음으로 입안에 되뇌었다. 미정아,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왜 나를 밀어내지 않았니? 왜 나를 여전히 친구로 남겨뒀니?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그녀의 마지막 쪽지를 다시 읽었다. 그 한 줄 한 줄이 나의 지난 세월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그가 당신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사랑을 버렸고 나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고 그는 그 모든 걸 묻은 채 내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셋의 서툰 구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나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물어야 했다.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온 시간들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계속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보.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온화한 표정. 하지만 그 표정 속에서 나는 낡고 조용한 방어막을 느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정이 기억나죠?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작지만 분명한 진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미정이. 기억나. 잊은 적 없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질문을 돌려 말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필요했다. 그녀를 사랑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건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응, 사랑했었어. 나는 웃고 싶었지만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구나. 그 한마디가 나왔다. 그건 비꼬는 말도 체념도 아니었다. 정말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 줄이었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그땐 네가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았어. 미정이는 날 먼저 알아봐줬고 늘 앞에 있었지. 나는 그 말 속에서 그가 미정을 사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먼저 보고 그의 침묵을 먼저 읽어낸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는 날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아주 깊은 눈빛이었다. 그녀가 떠났으니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난 그녀가 날 밀어낸 줄 알았어. 그녀는 당신을 나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걸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숨을 삼켰다. 모든 게 천천히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나에게 왔다. 그리고 나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요. 그 후로는요. 결혼하고 나선 당신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 곁에 있었어. 마음도 당신 곁에 있으려고 했어. 처음엔 어색했고 가끔은 미정이가 떠올랐지만 당신이 날 웃게 해줬어. 당신이 나한텐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줬어. 그 말에 나는 울고 싶었다.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껏 몰랐던 우리의 진심이 뒤늦게라도 서로에게 도달한 것 같아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 사랑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이 가짜였던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나도 그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빼앗은 것도 없었고 나를 속인 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나 결국 내게 도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느렸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조심스레 화장을 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소리 없이 하얘졌지만 오늘만큼은 누군가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다. 나는 미정의 묘소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소는 오래된 책방 주인이 알려줬다. 작은 납골당,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 안. 그녀의 이름은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정미정 1953-2021 당신을 사랑했고 기억했고 놓았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너무 늦었지. 나는 수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 앞에 섰다. 미정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늘 그렇듯 그녀는 말 대신 표정으로 눈빛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아팠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몰라. 나는 그녀에게 그와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싸우고 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나이 들어갔다고. 그 사람 지금도 내 옆에 있어. 이젠 너의 그림자도 알고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어. 나는 묘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건 남편이 나를 위해 써준 짧은 메모였다. 나의 삶은 2번 사랑했고 지금은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당신입니다. 그 메모를 보고 나는 울었다. 이제는 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울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친구였고 사랑의 경쟁자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이해하고 내게 양보했던 사람. 나는 더 이상 미정이 떠난 자리를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미정이한테 다녀왔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에 고마움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도 우리도 이제 진짜로 괜찮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너무 늦지 않게 마주해야 비로소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는 나를 사랑하려 애썼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진짜 사랑이 되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페이지엔 그녀의 이름이 있었고 중간엔 침묵이 있었으며 마지막 페이지엔 그를 품은 나와 그녀를 기억하는 내가 있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랑은 때때로 침묵을 남기고 우정은 그 침묵을 감싸 안는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녀는 나를 이해했다. 이제 나는 과거를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